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매년 제 생일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매년 아버지에게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처음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가 앞으로 살아가며 맞이하게 될 생일을 위해 편지를 미리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는 제가 결혼하는 날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던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는 항상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왔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와도 잘했네. 한마디.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해도 수고했다. 한마디.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은 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필요한 건 항상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놓고 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났다고 말하면 다음 날 아침이면 말끔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에 제 방이 춥다고 한마디 하면 며칠 뒤 제 방에 작은 난로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평소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않던 분이 소파에서 자주 잠들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 제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아버지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년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다음 달, 다음 주, 심지어 내일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냐? 네. 돈 좀 모았어? 아빠, 월급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 잘 먹어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가장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3. 마지막 생일.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약해져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촛불을 끄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생일 축하한다. 평범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해줘. 그러자 아버지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해줄게. 그게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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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버지가 없는 첫 번째 생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현관문을 열면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면 왜? 하며 무뚝뚝하게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아버지가 없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이나 카드 회사에서 보낸 우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앞면을 보는 순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낸 사람, 그곳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누군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뛰어 올라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글씨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 없이 맞는 첫 번째 생일이겠구나. 많이 허전하지? 그래도 오늘은 좋은 것 많이 먹고 웃어라. 생일날 울면 아빠가 마음 아프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결국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랬지. 내년에도 생일 축하해달라고. 약속 지켰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생일. 내년에도 해줘. 제가 했던 그 말. 아버지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또 두 번째 편지. 다음에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도 편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우편함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6번째 생일 축하한다. 이번 편지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할만하니? 상사한테 혼났다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 문장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제로 회사 일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걸 알 리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써둔 편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지금의 저를 보고 쓴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이 생각대로 안 풀리는 날도 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온다. 그날 이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6. 좋은 사람은 만났니? 27번째 생일. 어김없이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문장부터 달랐습니다. 좋은 사람은 만났니? 저는 웃었습니다. 당시 저는 몇 달째 혼자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혼자여도 걱정하지 마라. 좋은 사람은 급하게 찾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존심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라. 아빠는 그걸 잘 못했다. 그 문장을 읽다가 저는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아버지.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표현에 서툴렀다는 걸요. 7.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한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음 생일 저는 아버지 편지를 그녀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 올해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려나?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나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편지 마지막을 읽는 순간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잘해줘라.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고맙다는 말도 미루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도 미루지 마라.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지막 생일 편지. 30살이 되던 생일. 아버지에게서 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봉투 안에는 편지가 2통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생일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마라.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날 읽어라.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놓으셨을까?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9. 결혼합니다. 2년 뒤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혼주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신부 측에는 부모님 2분이 계셨지만 제 옆에는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웨딩홀에서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볼 때마다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보관해온 마지막 편지가 보였습니다. 봉투에는 여전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날 읽어라. 저는 편지를 들고 다음 날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10.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이 아직 들어오기 전, 텅 빈 예식장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장가 가는구나. 그 한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빠는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겠지. 아빠가 직접 보고 싶었는데 그건 조금 아쉽다.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아, 결혼하고 살다 보면 많이 싸울 거다. 서로 미울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손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했던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줘라. 그래야 아빠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아빠 없이도 잘 커져서 고맙다. 생일마다 찾아가겠다는 약속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아빠 말고 내가 만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평생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을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편지로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딘가에서 잘 살아라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받은 아버지의 편지를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부터 마지막 편지까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건 몇 장의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시간에도 아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남겨둔 아버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비 오는 날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도, 고장난 자전거를 밤새 고쳐놓던 사람도, 제가 춥다고 하자 말없이 난로를 사다 놓았던 사람도,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없을 아들의 생일까지 걱정했던 사람도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한다. 다만 저는 그 말을 알아듣는데 조금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봅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편지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아이가 생긴다면 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많이 사랑해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않으려고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많이 말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연집합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